어, 소승이 유튜브를 한 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0회를 방송을 하게 되는데, 조금 재미있는 그 자연 현상과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삼국지에서의 적벽대전이라고 있죠. 참, 이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땅 전체를 놓고 볼 때에 3분지계를 가르는 대전쟁이었습니다. 3분지계란 이제 나중에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가 이제 천하를 3등분해서 각각의 왕조로서 이제 살아가면서, 또 물론 나중에 이제 통일된 나라를 이루죠. 그럴 때에 많은 참 이 지식의 그 도인들이랄까, 장수들이랄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삼국지에 등장하잖아요. 요 이제 적벽대전은 딱 한마디로 동남풍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전쟁인데, 요 제갈공명이 요걸 해내지요. 그러면 과연 동남풍을 제갈공명이 빌려가지고 왔나? 어떻게 좀 하늘의 바람을 어떻게 무슨 기술로 바꿨나? 이거 신비하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요거 그냥 너무도 쉬운 얘기를 그냥 쉽게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사실이냐 픽션이냐의 관계, 허구다 아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어찌 되었든 삼국지라면은 누구라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알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내가 요 적벽대전에서 요 동남풍을 주제로 말하자면 이제 그 소설 속의 그 얘기를 한번 꺼내보자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위나라 조조, 또 이 총나라, 뭐 이 유비가 세운 총나라는 아직까지는 나라의 형태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군사도 뭐 10,000명 뭐 이 정도 내외였고, 오나라는 양자강 이남에 말하자면 큰, 어찌 보면 10만 대군을 거느린 큰 나라죠. 네, 그 나라였고, 조조의 군대는 당시 100만 대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상으로 보면은 한 5분의 1 정도로 보라고 하는 그런 또 말들도 있어요. 조조의 대군은 약 27만 정도 되고, 또 이 오나라의 군대는 10만이 아니라 한 5만 정도 되고, 유비의 총나라는 당시에 군사력이 뭐 10,000명 정도. 이제 유비가 이제 참 사람이 너무 유하고 남의 말 잘 듣고, 그와 그 도원결의한 그 장비와 간우, 뭐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참 혈맹을 맺어서 이제 말하자면 도원결의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삼국지가 시작이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 유비가 자신의 종친인 그 유표가 지니고 있는 형주에 머물게 되는데, 조조의 군대가 내려와서 이거 방어를 못하고 거기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제 말하자면 지방의 조그만 성 하구란 데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유비의 작전 참모였죠. 말하자면 그 모략과 계략과 지략을 쓰는 건 군사라 그러지. 우리는 군사, 모든 군인을 다스리는 저 위에 있는 참
도인과 마찬가지 대우를 받는 그런 아주 군사의 자리에 누가 있으냐면 서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서라는 사람이 유비의 품을 떠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전에 유비와 살 때 자신의 노모를 형주성에 두고 전투를 하다 보니까 유비가 이제 그 성을 함락시키면서 어때요? 서서의 어머니가 거기에 이제 형주에 갇히게 되니까 조조가 이제 서서한테 딱 보내는 거지. 야, 너 엄마 살리려면 나한테 와. 네가 나한테 오면은 엄마는 살려줄게. 그리고 너도, 응? 나를 도와주면 너 안 죽일게. 이렇게 이제 얘기가 통보가 오니까 서서는 할 수 없잖아요. 왜? 자신만의 문제라면은 유비 앞에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나, 어머니가 형주의 그 조조에게 갇혀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서서는 눈물로써 유비에게 간청을 하게 되죠. 유비는 어때요? 아, 그러시오. 어머니가 당신이 안 가면 조조가 죽인다고 하니 가야 되지 않겠소? 해서 승낙을 하죠. 그런데 이제 서서가 조조에게 가기 전에 유비에게 자신의 친구인, 즉 자신의 스승인 수경선생이라고 하는 분의 제자가 나와, 자신의 서서와 와룡과 봉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와룡과 봉추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겉에 두셔도 천하를 도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강력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유비가 와룡 선생님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서 삼고초려했다는 고사가 거기서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삼고초려해서 참 제갈량을 얻고 나서 제갈량에게 말하자면 당신의 보관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갈량이 거기서 천하 3분지기를 내놓습니다. 아, 지금 우리는 입장이 이러저러 하니까 조조와는 안 되고 우리는 오나라의 손권에게 가서 우리가 연합전선을 펴야 됩니다. 연합전선을 펴서 조조에 대항을 해서 또 조조의 힘을 꺾어야 우리가 중원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유비는 당시에 무슨 뭐 큰 군벌의 어떤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패잔병들 그냥 한 10,000명 정도 모아서 자그만 성에 있던 그 입장이기 때문에 뭐 안 따를래야 안 따를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갈량이 그렇게 유비에게 말을 하고, 그러면 내가 오나라 선군을 찾아가서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먼저 동맹을 맺고 그들과 함께 조조를 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가 오나라로 가죠. 제갈량.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천하 3분지기의 실상의 행동이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럼 제갈량을 맞은 오나라의 선고는 제갈량이 찾아오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했겠어요? 아이, 저거 뭐 왕족이라고 떠드는 유비 저거 뭐, 응? 군대도 없고 지금 허름한 성에서 그냥 몸뚱아리 하나 겨우 보신하고 있는 정도의 저 사람이 무슨, 응? 우리 같은 막강한, 말하자면 당시 뭐 한 10만 대군을 이끌고 있는 우리 오나라에 와가지고 무슨 젖다리진 하려고 오느냐라고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제갈량이 어쨌거나 우리가 말빨이라 그러죠. 제갈량이 말빨로 다 사람들이 하는데, 선고지는 당시에 대사령관인, 이제 사령관이라 이게 뭐 그 당시 단어는 뭐 도독이네 뭐네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당시에 군대 총사령관이 이제 주유라고 하는 아주 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라고 하는 명장은 제갈량을 의심을 하게 됐죠. 아, 제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도움 줄 게 없는데 제가 뭐하러 왔지? 뭐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를 해봐야 불과 뭐 몇천 명, 한 만 명 미만일 텐데 그런 군대를 우리하고 어떻게 뭐 같이 이 동패를 짜자 그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탐탁하게 생각을 딱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나라의 그 주유와에게는 노숙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노숙은 제갈량의 임무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서 주유에게 끊임없이 제갈량을 받아들여서 제갈량과 함께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 조조를 칠 수가 있습니다. 큰 힘이든 작은 힘이든 지금 보태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유비의 작은 군대라도 소수의 군대라도 우리가 동맹으로 끌어들여서 저들과 함께 조조에 맞선다면 조조를 무찌르는데 우리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말하자면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마음이 좀 이제 떨떠름하지만 주유가 제갈량을 만나줍니다. 만나주면서 서로의 그 천하에 대한, 즉 우리 이 중국 본토의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며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는 세세한 어떤 그 세부적인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갈량이 그냥 쫙 읽어 그냥 술술술술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놀래죠. 예, 그만큼 제갈량이 나름대로는 도통한 도인처럼 그냥 쫙 설명을 하니까 주위가 그냥 뻑뻑하지요.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참, 우리 옆에 있으면 더 좋을 만한, 왜 이름도 없는 유비한테 가서 몸을 의탁하는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최종적으로 조조군을 칠 수 있는 것을 당신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 어떤가 우리 손바닥에 서서 한번 얘기합시다. 최종적으로 딱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갈량은 자기 손바닥에다 화자를, 불화자를 딱 써서 쥐고 있다가, 주위도 썼겠죠. 뭐라고 쓰니 모르나 딱 해서 둘이 딱 맞춰봅니다. 똑같이 불화자를 씁니다. 아, 이거 뭐야? 조조의 군대는 우리가 너무 많은 군대의 차이가 나니 맞붙어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 화공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또 한수 딱 그러죠. 지금 때가 북풍과 북서풍의 바람이 부는 바람에서는, 그 바람에서는 우리 군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니 조금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때가 되면 내가 이 바람을 바꿔서 북서의 바람을 동남풍의 바람으로 내몰 때에 그때 쳐야 됩니다. 아, 이거 대단한 얘기죠. 왜요? 주유가 생각할 때는 오행의 공부나 이 오행의 상생상극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북서의 바람이 내가 기회를 탁 잡아서 기도를 드리면, 아, 이렇게 또 살짝 좀 거기다 말을 곁들였겠죠? 때가 되면 그 바람이 불어온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불고 있는 북서의 바람을 내가 기도를 해서 얼마만큼의 기도를 하면은 이 바람이 동남풍의 바람으로 바뀝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 사람 꺾박 가는 거죠. 이 무슨 소리야, 이거 지금. 바람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이거 천기의 기운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가 그냥 꺾박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단을 설치하는 건 또 다음 얘기고. 그래서 이제 주유가 이제 제갈량을 시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군에 화살이 부족한데
열흘 동안의 말미를 줄 테니, 처음에는 뭐 열흘이 아니라 20일 정도의 내 시간을 줄 테니 화살 한 10만 개만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제갈량이 무슨 20일까지 갈 건 있습니까? 내가 열흘 만에 10만 개 화살 만들어 오겠습니다. 아이, 제갈량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또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도무지 바람을 바꿔서 그냥 동남풍으로 때려보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나. 화살을 갖다 만드는데 한 열흘이나 뭐 한 보름이나 20일 준다고 했는데, 아, 그것도 마다고 내가 10일 안에 갖다 주겠다고 하니까 주인은 그냥 놀래버리죠. 그리고 이제 주인은 제갈량을, 이 군사들을 시켜서, 야, 그 제갈량 그 사람 좀 모아가는 거 좀 잘 살펴라 하면서 이제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를 쭉 봤더니, 아니, 매일 보고가 들어오네. 아이, 그냥 책이나 좀 보다가 소주나 한 잔 또 마시고 잠자고 또 일어나서 또 책이나 좀 보다가 잠자고, 아,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요? 일주일 동안의 보고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냥 매일 먹고 마시고 그냥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그러면서 이제 한날은 배 10척만 구해 주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포모페 10척이야 뭐. 큰 군손으로 큰 걸로 해가지고 제일 긴 거, 큰 거 10척. 그리고 군사 100명만, 한 척에 10명씩 100명만 좀 준비해 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주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주위가 뭐, 일주일 동안 하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안 들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강가에 배에 쫙 내려가서는 이제 그 군인들한테 시켜. 야, 집단 가져와라, 집단. 집단을 가져와서 이제 사람이 뭐라 그럴까, 운막처럼 배를 중심으로 배 노젓고 배 운전하고 선미 이것을 중앙을 뚫어놓고 어떻게 양 옆에 그 배점가드로는 이렇게 집을 이렇게 V자식으로 쌓아가지고 형상, 그 허수아비 형상, 사람의 형상, 대가리도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볕단으로 아주 두툼하게 옷을 막 2겹, 3겹을 입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볏집이 한 30cm, 40cm 정도로 두껍게 이제 볕단을 쌓아서 배를 딱 그렇게 이제 10척을 준비를 하고, 저녁에 이제 물안개가 피죠. 저녁에. 그것도 이제 저녁 어스름한 시간을 지나서 밤이 됐을 때에 병사들을 전부 다 각 배에 10명씩 태우면서, 야, 가자. 그리고 이제 배 하나에는 제갈량이 직접 타고 갑니다. 가면서 이제, 야, 너희들 신호를 울리면은 진도 치고 공격하는 것처럼 북도 치고 막 칼 부딪히는 소리도 내고 탕탕 소리도 내고, 그리고 한 자리에 있지 말고 푹 들어갔다가 빠지고 돌아서 빠져나오고 또 다음 배가 돌아서 들어나오고 배 10배한테 작전을 지시합니다. 어디로? 조조의 군대가 있는 그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갑작스럽게 이제 둥둥둥둥둥 치고 막 적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하니까 조조 군대는 난리가 났죠. 아니, 근데 조조의 배들은요, 연환계라고 해서 다 배와 배끼리 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하나의 거대한 육지화된 그 진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각각의 배들이 나가서 노를 지어서 이 상대의 공격을 막고 또 내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 배들을 다 묶어놨어요, 그냥. 그것 뭐 연환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요 얘기 다음에 연환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밤새도록 배 열척이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조조군대를 괴롭힙니다. 동동동동동동 지금 막 칼부치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조조의 군대들은 아 이거 뭐야 이거 분명히 저 앞에 뭐가 움직이면서 쳐들어 오는데 이거 그러니까 쳐들어 오니 공격 안 할 수도 없으니 그냥 화살을 갖다 쏴대는 거죠. 밤새도록 화살 쏴대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어느 만큼 시간이 가고 이제 새벽에 이제 동트기 전에 또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또 물안개가 쫙 피오를 때 제갈량은 배 열척에 야 가자. 그래가지고 싹 배를 몰고 이제 들어오죠. 들어와서 야 그 화살 다 빼서 우리가 쏘면 돼. 아 그때 화살이 10만 개라고 한 말을 했는데 그것이 뭐 9만 9천 개였든 10만 2천 개였든 어찌되었든 내가 하룻밤에 그 제갈량이 머리에 의해서 지략에 의해서 화살 10만 개를 얻은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주유가 그냥 무릎을 탁 칩니다. 자, 연한계란 말은 서로 고리로 묶은 작전을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를 하려면은, 여기서는 방통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조조의 장관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와룡, 봉추, 서서의 관계를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되겠어요. 천하 삼분지계의 골격은 누구나 다 지니고 있던 마음인데 실상의 천하 삼분지계를 논해서 그렇게 행한 사람은 제갈량이거든요. 그런데 제갈량의 스승이 수경선생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수경선생의 제자가 누구였느냐? 즉 와룡인 제갈공명, 그 다음에 봉추인 방통, 그 다음에 서서, 이 세 사람의 수제자가 전부 다 힘없는 유비를 도왔다는 거죠. 유비를. 연안계에서도 또 수경선생의 제자인, 즉 과거에는 유비에게 도움을 줬던 지략가였으나 어떻게 어머니가 형주에 잡혀있는 바람에 조조에게 가서 먹고 살라니까 가끔 이제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안을 내주는 관계가 되죠. 그런데 이 서서가 연안계를 딱 간파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사람의 기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리가 음력은 1월 달은 호랑이 달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은 축달이죠. 축. 11월 달은 자달입니다. 자축, 임묘할 때 자. 자, 그러면 우리가 며칠 전의 시간에 천간이 지장, 즉 지지가 품고 있는 오행 속에 천간의 기운이 어떻게 들어있느냐라고 해서 내가 지장간이란 말로 해서 이 초기, 중기, 본기의 그 기운을 말해줬죠. 즉, 자 속에는 오행이 자죠, 수죠. 그래서 임과 계가 들어있다. 즉, 물의 기운인 하늘에 임과 계의 기운이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 속에는 계, 신, 기의 기운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인 속에는 무, 병, 갑의 기운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묘는 오행이 목이죠. 그래서 갑과 을의 기운이 들어있다고 했죠. 제가 이거 뭐 다 설명하기 그렇고, 요, 적벽대전이 치워진 시기가 서기 2008년 정월달이라고 합니다. 정월달. 정월달에 하늘의 기운이 어떻게 형성이 돼서 무슨 바람이 불었느냐? 요것만 알면 되겠죠. 뭐 어려울 거 뭐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전의 준비 과정에서 12월 달로 한번 한 달만 넘어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때의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가? 예. 자, 그러면 축 속에는 개신기의 기운이 들어있다고 했죠? 개신기. 개는 뭐예요? 북쪽이죠. 신은 서쪽이죠. 기는 본 바탕이 토, 예, 중앙바람, 즉 계절풍이 분다는 얘기죠. 즉 계절풍 중에서 수, 북쪽의 바람과 신, 서쪽의 바람이, 즉 북쪽과 서쪽의 바람이 계절풍이 되어서 부는 시기가 축 12월 달의 시기이고, 1월 달로 넘어가면은 무병갑의 기운이 되지 않겠어요? 무는 토죠. 토는 계절풍을 얘기를 하고, 병은 남풍을 얘기해요. 남풍. 그리고 갑은 동풍, 봄의 동풍 아니에요? 갑이니까. 자, 여기서 제갈공명은 분명히 하늘의 천기를 읽었다, 알았다는 거죠. 제갈공명이 하늘의 기운을 바꾼 것이 아니라, 즉 12월 달에 개신기, 개 북쪽, 신 서쪽, 북서쪽에서 바라오는 바람이 12월 달에 주된 바람이라면은, 요게 1월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병갑, 즉 무토의 계절풍과 병화의 남풍과 갑목의 동풍이 합하면 동남풍 방향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신비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축 속에는 개신기의 천간의 기운이 들어있고, 인석에는 무병갑의 천기의 기운이 들어있다. 채날공명은 이것을 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북서풍, 즉 12월 달에 개신기, 개는 오행이 수죠. 북쪽이죠. 북풍입니다. 신은 뭐예요? 서쪽이죠. 금이고, 북쪽과 서쪽의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풍을 1월 달로 넘어가면은 어때? 그 바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무병갑, 즉 인의 겨울달에는 무의 계절풍이 들어있고, 병화의 남풍과 간목의 동풍이 섞여서 동남풍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북서바람이 내려오는데 한 달 만에, 즉 해가 바뀌면서 바람이 바뀌는 거죠. 그것을 제가 알고 보면 알았다는 거죠. 뭐 별것도 아니에요. 와, 저도 삼국지를 참 어린 시절에 읽어보고, 뭐 한 번 읽어본 게 아니죠. 그냥 닳도록 많이 읽었습니다. 세월이 오래되면서 어떤 사건에 대한 인물들 이런 것도 다 잊어버렸지만은, 적벽대전 하면 동남풍, 예, 동남풍이 없으면 적벽대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아, 시간이 됐으니 다음까지 시간을 이어서, 예,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재밌는 얘기입니다. 오이 우이야
우야 흠 흠.